신입은 이걸 마셔야 식구가 되는 거야. 5성급 호텔 만년 매니저의 이 한마디에 라체르 호텔 지하 식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29살 신입 하우스키핑 매니저에게 와인과 얼음을 섞은 벌칙주를 강요하고 거절하자 직원 15명이 보는 앞에서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버린 겁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45살 강철우 매니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호텔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신입 직원은 사실 호텔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58살 베테랑 직원이 모든 증거를 녹음해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만년 매니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 딸은 왜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살이고 오늘부터 서울 중심부에 있는 5성급 호텔 라체르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신입 매니저로 일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호텔 회장의 외동딸이거든요. 하지만 제 신분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본사 인사팀에도 일반 지원자로 서류를 냈고 면접도 똑같이 봤죠. 추천서 한 장 없이 제 이름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호텔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란다.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가 아니라 직원 통로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죠. 회장 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진짜 현장을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정 정장 셔츠에 네임택을 달고 직원증을 목에 걸었어요. 유리 커튼홀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는 로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비즈니스맨들이 커피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제가 들어선 곳은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녹슨 카트들이 층층이 쌓인 창고, 그리고 무표정한 직원들의 얼굴. 누군가 지나가며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건넬까 망설이는 사이 그 사람은 이미 멀어졌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무거운 카트를 끌며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어요.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슬프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곳이라는 걸요. 로비의 화려함과 이 복도의 적막함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하우스키핑 본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우스키핑 본부로 들어서자 더 냉랭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선임들은 제 쪽을 한번 보고는 다시 자기 일에만 집중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카트 옆에서 침구를 정리하시던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어머, 신입이시구나. 반가워요. 그분은 박금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58살이라고 하셨는데 손은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금래님은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씀하셨죠. 여긴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줘야 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껏 회장 딸로서 늘 좋은 대우만 받고 살았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임원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누구나 제게 존댓말을 썼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냥 신입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금래님은 제게 락커를 알려주시고 유니폼 정리하는 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좀 차가워 보여도 너무 상처받지 마요. 다들 각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금래님의 목소리엔 이해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선임 최윤아 씨가 다른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입은 원래 말보다 손이 빨라야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냉소 섞인 목소리였어요. 금래님은 그쪽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 사람도 원래는 착했는데 여기 있다 보면 다들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이곳에는 친절과 냉대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경계는 아주 얇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금례님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저는 제 신분을 더 철저히 숨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의 진실을 보려면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게 할당된 객실은 10개였는데 보통 신입에게는 대여섯 개를 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무거운 린넨 카트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유나 씨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신입이니까 알아서 해야죠. 매뉴얼 안 받았어요? 물어볼 틈도 없이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카트를 밀며 복도를 오갔어요. 린넨이 가득 실린 카트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객실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을 닦고 수건을 새로 정리했죠.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겨우 2개의 객실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속도로는 오늘 안에 못 끝내겠는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객실 운영 매니저인 강철우 씨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팔짱을 낀 채 복도를 걸으며 지나가는 직원들을 훑어봤어요. 왜 이렇게 느려? 손님 체크인 시간 다 됐어. 비정규직 미화원 한 분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심지어 이름 대신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첫날이라 꾹 참았습니다. 그 순간 금례님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카트를 함께 밀어주시며 작게 말씀하셨죠. 괜찮아요. 척하면 척이에요. 나중엔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금례님의 손가락은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부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일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박혀 있다는 걸요. 업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철우 매니저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이서진 씨, 잠깐 창고로 와봐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좁고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어요. 묵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고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청소 도구들과 쌓인 박스로 가득했죠. 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신입, 오늘 일은 할만했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근데 아직 좀 서툰 것 같던데. 뭐,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보자. 팀 분위기도 익힐 겸 해서 우리 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잖아. 개인적인 술자리 제안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창고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선 신입이 선배 말 잘 들어야 해. 그게 이 호텔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 말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개인 감정을 업무 권한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거절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멀리서 금례님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표정이 불안해 보였는지 금례님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창고를 나오며 뒷목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강철우 매니저는 저에게 혼자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업무를 계속 던졌어요. 객실 청소는 15개로 늘었고 린넨 정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죠. 샌드위치 하나를 급하게 먹고 다시 객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선임들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지적했어요. 이것도 모르세요? 교육 안 받았어요?
강철우 매니저는 사소한 문제까지 크게 만들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게 뭐야? 수건 접는 각도가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점점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쑤셨어요. 손목은 붓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금내님이 다가오셨어요. 손에 물 한 병을 더 들고 계셨죠. 힘들면 나한테 말해요. 혼자서 다 견디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끔은 여길 그냥 나가버리고 싶어요. 금내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선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할 용기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엔 그냥 버려지는 싸움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어요. 제 정체를 밝히면 금내님을 비롯한 현장 직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난 정말 이 구조를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호텔 복도를 메우는 카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호텔 내부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객실팀 친목 회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장소는 호텔 지하 직원 식당, 시간은 영업 종료 후 8시. 평소라면 피하고 싶었지만 팀 내에서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금내님이 제 옆으로 오셔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식 가야 하나 봐요. 나도 참 가기 싫은데. 금내님도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강철우 매니저의 태도였어요. 그는 유난히 들뜬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게 가자. 다들 편하게 와. 그 말투가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제 직감이 뭔가 잘못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녁 8시 지하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테이블 몇 개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전부였습니다. 로비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강철우 매니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병들과 얼음 양동이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와인과 얼음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 전통이야. 신입은 이걸 마셔야 식구가 되는 거야.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와인에 얼음을 섞은 붉은 액체가 컵에 담겼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임들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강철우 매니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유나 씨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신입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단숨에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위험한 순간을 향해 점점 밀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금내님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금내님도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위기였죠. 강철우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신입이 분위기 깨면 안 돼. 알지? 제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회식은 친목이 아니라 권력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식이 시작되기 직전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금내님이 뒤따라오셨어요. 서진 씨, 괜찮아요? 금내님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내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금내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해요. 혼자서 다 견디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 사람들이 무섭게 보여도 결국엔 누군가는 진실을 봐주는 법이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금내님은 작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금내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금내님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슬픔이 숨어 있었죠. 저는 금내님의 존재가 제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지지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냉혹한 구조 속에서도 누군가는 빛이 되어준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려? 우리 함께 버텨봐요. 우리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철우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침묵의 분위기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압박과 감시로 가득 찬 자리였어요. 술잔이 오가는 동안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강철우 매니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다들 한 잔씩 하자. 강철우 매니저가 와인을 따르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우리 신입은 아직 안 마셨네? 우리 팀 화합을 위해 신입이 먼저 보여줘야지. 또다시 술을 권하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술을 마시면 몸이 안 좋아져서요. 에이, 한 잔도 못 마셔? 그럼 분위기 파악 좀 하자. 주변 분위기가 점점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촬영을 시작한 거였죠. 신입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유나 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어떤 게임의 판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곳에는 상식도, 윤리도,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언의 권력과 묵인된 폭력만 흐르고 있었죠. 강철우 매니저가 분위기를 띄운다며 벌칙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늦게 온 사람 벌칙. 한 직원이 벌칙주를 억지로 마셨어요.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내님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 회식이 아닌 문화적 폭력의 현장임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이 단기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강철우 매니저는 계속 술을 마시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야, 신입. 너 정말 안 마실 거야? 이젠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실 수 없다고? 그럼 이렇게 해. 순간 강철우 매니저는 와인과 얼음물을 섞은 붉은 액체를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제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버렸어요.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머리를 타고 목덜미, 셔츠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옷깃 안으로 들어와 등을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은 숨을 죽였지만 대부분은 웃음을 터뜨리거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와, 대박. 이거 완전 레전드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피부를 타고 흐르는 감촉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죠. 오히려 처음으로 분노의 화염이 눈동자에 선명히 타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철우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전통도 아니고 화합도 아닙니다. 단순한 폭력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직원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철우 매니저는 비웃음으로 대응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어요. 금내님이 급히 다가와 타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어나는 모든 갑질 관행을 끝내리라고요. 식당을 나가는 제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 단톡방에는 어젯밤 회식 영상의 일부가 익명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는 장면만 부각되고 와인을 붓는 장면은 잘려 있었죠. 신입이 선배한테 대들었대. 요즘 애들 버릇 없긴. 왜곡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매니저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했어요. 어제 일은 그냥 해프닝이었어. 괜히 크게 만들지 마. 최윤아 씨와 몇몇 선임들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면 금내님을 포함한 현장 직원들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혼자 있는데 금내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서진 씨, 어젯밤 그 사람들 말 다 들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금내님은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할머니,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금내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상황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철우 매니저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좁혀왔습니다. 오후에 관리자 회의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강철우 매니저가 저를 팀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 직원으로 보고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요. 그날 오후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강철우 매니저는 관리자 회의에서 저를 신입 직원의 태도 불량건으로 문제 삼았다고 했어요. 제가 팀 분위기를 해치고 선배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였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식 영상의 편집본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SNS에까지 올라간 영상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요즘 신입들 정말 버릇없네. 선배한테 저렇게 대들면 안 되지. 진실은 왜곡되고 저는 가해자가 아닌 문제아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금내님이 갑자기 관리자실로 불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오신 금내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금내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에게 들으니 강철우 매니저가 금내님에게 내가 뭘 알고 떠드는 거냐며 면박을 줬다고 했어요. 심지어 비정규직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금내님이 피해자가 되는 거였어요. 저 때문에 금내님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